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전설적인 지도자, 그 사람의 비전과 지혜는 세대를 넘어선 사람이 한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이제 그 예언이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해서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일본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 한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유산을 남긴 인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시에 두렵고 신비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며 한 지역의 역학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예언 자체가 아니라 그 예언이 한 나라의 운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바로 그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이런 흥미롭고 신비로운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예언 속으로 뛰어들어 봅시다. 1950년대 한 일본의 지도자가 미래에 대해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삶은 일본 정치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자국의 국경을 넘어서서도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자신의 깊은 고찰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그 예언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전쟁과 정치적 긴장으로 분단된 나라가 결국 큰 변화의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당시에는 그저 혼란과 전환의 시기를 의미하는 비유처럼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예언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의 예언의 핵심은 바로 한국이 결국 여러 국제적인 세력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될 것이며 거기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한국을 단순히 경제적인 강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정치적 운명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며 그것이 한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분단시킨 내적인 힘들은 결국 외부 세력의 영향에 의해 도전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일본과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갈등을 겪어왔고 역사적으로도 서로 긴장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는 뭔가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 후 한국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나라로 변모할 것이며 그것이 새로운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핵심은 바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였습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지만 한국 역시 급격히 산업화와 기술 발전의 길을 걷고 있었고 글로벌화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가 예측한 것은 예기치 않은 움직임으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번영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까지도 내포된 예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한국이 국제적인 분쟁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가 다가오면서 중국의 부상과 함께 전 세계 정치적 도전들이 한국을 더 중요한 위치로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결국 한국이 국제적인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들이 얽히게 될 것이며 이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탁월한 외교적 능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큰 강대국들이 서로의 충성심과 영향력을 두고 싸우는 무대에 세울 것입니다. 이 예언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최근의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국과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협력 증가, 미국의 군사적 존재 강화, 그리고 북한과의 갈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일본 지도자가 예측한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세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그 군사적, 정치적 강국인 북한이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는 북한의 폐쇄적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점차적인 변화였으며 결국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그의 세계관은 명확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균형이 점차 변화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협력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당시에는 불변의 체제로 보였던 북한의 정치가 결국 외부 환경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예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궁극적으로 한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지도자는 한국이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순간을 예고했으며 그것이 결국 국제적인 세력들이 얽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바로 한국이 점차적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예언의 두 번째 부분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지도자는 한국 반도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직면하게 될 내부의 딜레마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한국을 분열시켜온 문제, 즉 세계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선택을 해야 하는 가운데 한국이 겪어야 할 정체성과 자율성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미래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북한과 남한이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변화는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한국 반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의문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두 한국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치와 이념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체성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느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화의 영향, 내부와 외부의 긴장, 그리고 국제적인 힘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국가들이 끊임없이 재정의되고 있는 시대에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서 면역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본 지도자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종의 연합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식의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재통일을 예언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동질적인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문화, 외부의 영향들이 융합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융합은 평화롭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양한 세력들이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에 대해 경쟁하는 격변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부가 그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와 중앙 집중적인 이념으로 인해 외부 세력, 특히 중국과 간접적으로 서방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이 쉽게 항복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북한 내부의 저항이 격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저항은 결국 외부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더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대한민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갈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내에서의 지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과 미국, 일본, 그리고 다른 태평양 강대국들과의 전략적 동맹은 대한민국에게 매우 어려운 결정을 강요할 것이며
그 결정은 단지 국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가 본 것은 두 한국 간에 점점 더 깊어지는 분열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 모두의 안정을 위협할 내부적인 싸움이었고, 그는 이 정체성의 갈등이 지혜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내전은 결국 외부 세력의 개입을 불러일으켜 국제적인 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갈등이 외부의 큰 세력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한 미래는 더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내부적인 기로에 놓이게 될 때 큰 강대국들의 압박이 한국의 운명을 그들의 선택에 맡기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권력 균형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미래와 정체성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지도자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재정의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화는 경제 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문화적 분열을 일으키고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내면서 국가들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발명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단지 경제 강국이 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기준으로도 떠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한국의 K-POP, 영화, 심지어 기술이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문화적 슈퍼파워로 떠오를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그 강력한 이념이 외부의 영향을 견디지 못하고 점차 변화해야 할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는 점진적이고 불가피하며 북한 정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가 본 한국의 변화는 과연 어떤 큰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가 보았던 것은 바로 한국이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세력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결국에는 통합되고 강력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강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것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예언들이 수많은 예언들처럼 잊혀지게 될까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이 단지 먼 미래에 대한 흐릿한 비전이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 바로 쓰여지고 있으며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올 일이 얼마나 더 많은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성찰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한국과 세계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의 가장 매혹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직면할 거대한 변화와 불안정한 미래입니다. 이전의 두 부분에서 우리는 한국의 운명을 형성할 내적, 외적 긴장들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전설적인 지도자가 예언한 대로 언젠가는 그 선택들이 오늘날의 문제들이 훨씬 더 작은 문제로 보일 정도로 세계적 규모에서 일어날 거대한 변화를 탐구하겠습니다. 이 전설적인 지도자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단지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국제적 압박을 견뎌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상치 못한 전략적 확장이라고 부른 것과도 맞닥뜨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 한반도가 자원, 권력, 영향력에 대한 글로벌 분쟁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한국인들 간의 싸움이 아닌 세계 강대국들이 얽힌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일본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으로 재건하고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부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본의 지도자는
한국을 글로벌 지정학적 판도에서 중요한 위치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신흥 강대국들이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워갈 때 한국이 그 중심에서 군사적, 정치적 분쟁의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는 이 분쟁들을 단순한 전쟁의 싸움이 아니라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체스게임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시점에서 세계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협력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단순히 한국 자체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한반도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지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전략적 위치를 가질 것이라는 점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전략적 확장의 개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어느 정도 북한까지도 경제적, 정치적 교류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단순히 한반도가 영토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동역학에 따라 외교적 동맹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북한과 남한 모두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 참여하거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분야에서의 기술적 리더십을 두고 싸우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중요한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지도자가 예언한 대로 한국은 세계적인 발전과 이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한국이 가까운 미래의 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국의 삼성, 현대, 그리고 K-팝과 같은 문화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경제적 영향력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으로도 슈퍼파워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상승은 도전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강대국들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며 이 지도자는 한반도가 이 예기치 않은 전략적 확장 속에서 전 세계의 큰 강대국들이 서로의 영향을 두고 싸우는 가장 중요한 불안정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한국이 끊임없이 전쟁에 휘말리는 나라는 아니지만 외부 세력들의 의도와 압력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미래에 있어서 각국의 동맹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며 그 선택에 따라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이 더 큰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자신의 정체성 및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한국이 중요한 결단을 내릴 기로에 서게 될 때 세계적인 경제적, 기술적 결정들과 동시에 한국이 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예언의 핵심 중 하나는 한국이 글로벌 강대국들과의 경쟁 속에서 독립성을 지키려면 정치적 자원 및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자신만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글로벌화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원과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지도자는 한국이 강대국들의 압박을 견디고 독립적인 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 속에서 더욱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의 복잡한 다이내믹 속에서 한국의 운명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은 질문을 던지며 이 예언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이 인상적인 이야기의 결말을 다룰 것입니다. 일본의 지도자가 예언한 것은 단순히 한국 내부의 변화나 남북한 간의 분쟁이 아닌 한국 반도가 세계적인 권력과 영향력의 중심지가 되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미래까지 형성할 글로벌 차원의 재구성입니다. 이 일본 지도자의 비전은 한국의 국경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가 묘사한 미래는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대결의 중심지가 되어갈 것이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이러한 분쟁들이 세계적 권력 균형의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한국이 독특한 전략적 위치를 가질 것이라고 한 점이었습니다. 1990년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념적 블록 간의 긴장이 끝나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도자는 세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하며 안보, 자원, 기술 문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된 한국과 그 외부 동맹들이 세계 권력 균형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예언에서 그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냉전 혹은 열전의 시대는 지나가고 한국이 모든 강대국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중요성을 유지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는 한국이 떠안게 될 기술 경쟁의 중심지 역할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는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특히 신기술에 대한 통제가 국가들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자동화,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혁신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중요한 기술적 우위를 점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자신의 군사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지도자는 한반도가 새로운 기술의 통제와 같은 전선에서 다시 한번 냉전의 일환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예언했지만 이번 냉전은 무기 대신 경제적, 외교적 동맹들 간의 싸움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가 경제와 기술적인 결정을 통해 21세기의 패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기술 패권 싸움은 단순히 미국, 중국, 유럽 국가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한국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글로벌 경쟁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예언은 더욱 심화되었고 한국이 북미,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균형 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커지는 갈등을 해결해야 했고 그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잘 대처하여 세계 경제 및 정치에서 자신만의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화의 가속화 속에서 한국은 이미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슈퍼파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독립적이고 단단한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일본의 지도자가 자주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발전했지만 내부적 분열과 다른 국가들의 성장하는 영향력으로 인해 한국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고립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권위주의적인 정부로서 이 동적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세계와의 협력을 강제로 열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지도자는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점진적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또한 언젠가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저항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두 한국이 겪는 재건과 적응의 과정은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도전적일 것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자국 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과거의 갈등과 비극을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한국이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겪게 될 재앙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 지도자는 내전이나 남북한 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강요되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는 이해와 적응을 통해 내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서로 연결되고 있으며 글로벌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 예언들이 언제 실현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게임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그 위치를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 일본 지도자가 예언한 것은 한국의 즉각적인 미래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권력 역학과 국가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미래가 그가 상상한 것처럼 드라마틱하다면 다가오는 수년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을 반영하면서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는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